1월 3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신년 휴일을 맞아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새해 첫날 유럽 주요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경기 지표가 전망치를 웃돈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영국은 휴장한 가운데 독일이 3% 급등했고 프랑스도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 아닌 3.7%보다 낮은 3.4%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등의 경기 진작을 위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저축은행 한 곳 이상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축은행 업계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추가 영업 정지 조치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새해 첫 연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가운데서는 영국도 쉬었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과 중국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개장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죠. 어제 독일은 지표 호전 소식에 3% 넘게 올랐고 프랑스 역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도 2012년 새해 첫 거래일을 보내기도 했는데 간신히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시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필요한 대응 전략도 잠시 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신창원 대표와 함께 마켓앤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을 정리해보고 오늘 장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앤 포커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청송천룸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민아 앵커님 반갑습니다.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천룸 네. 신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어제 국내 시장 살펴보면은 코스피가 간신히 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어제 이제 테마주들이 오랜만에 대형주의 무거움을 갖고 조금 많이 상승한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테마주가 보였는데 어제 특히 예, 코스닥이 어제 양혼을 내면서 상승을 했는데 특히 안철수 연구소를 포함해서 안철수 연구소가 주도주로 해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테마주가 일단 어제 반등을 크게 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예, 뭐 큰 의미는 없고 오늘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고객여탁금 자체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고객여탁금이 지금 18조를 깨고 이게 이제 12월 29일자인데 아마 더 빠졌을 거예요. 17조 6천억 정도로 지금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여탁금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개별 종목으로 슬럼화되는 그런 모양이지만 특히 개별 종목은 자산의 한 10%나 20%는 그 정도 사야 된다고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 고객여탁금이 일단 많이 빠지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어제 그 특이하게 볼 거는 외국인이 변동성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어제 큰 움직임 없이 선물 자체를 계속 1조 5천억의 품매도 하방을 보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유럽 증시가 몇몇 나라에서 큰 폭의 상승이 있지만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반등하더라도 반등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 이유가 계속 이제 20일 이평이 계속 하락에 이제 돌변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21일평이 이제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1일평에서 1850에서 여기서 저항을 계속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21일평의 하락은 누구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1일평의 하락이 앞으로 이번 주 내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평 하락이 브레이크 듣는 다음 주 한 초순 다음 주 초쯤 해가지고 이제 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오늘 반등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마감날 주식을 저점에 매수하는 타임이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그때 매수한 종목을 오늘 고점 매도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512평 자체가 이제 오늘 첫째 512평의 저항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12평 저항이 1840포인트에 있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1차 저항이 나올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저항이 제가 볼 때는 일단 1112평은 예, 오늘 또 상승입니다. 11일평이 오늘까지 상승이고 21일평은 계속 하락을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21일평하고 5일일평은 하락이고 11일평은 지금 상승입니다. 결론은 말하면 뭐냐면 두 개의 입평이 단기 입평 중에 두 개의 입평이 하락이고 한 개 상승이다. 이런 말은 주가가 어제처럼 음봉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오늘 음봉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고점에 매도하면 저점에 잡을 수 있고 제가 29일 날 여러분에게 매수하라고 했던 종목들을 오늘 고점에 매도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탄력이 없어요. 어제도 보면 가랑비 옷 젖듯이 계속 젖어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장 자체가 지금 우리 주가가 상승할 때 등락 비율이 계속 안 좋습니다. 등락 비율이 안 좋은데 그 등락 비율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 상승 종목이 많지 않고 하락 종목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많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이 돈 먹기가 힘드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제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어제 오랜만에 이제 득세 모양을 보였습니다. 득세 모양을 보였지만 오늘 코스닥 종목들이 전고점에 상승하면 다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은 오늘 단기 고점 전략 매도를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네. 예, 코스피 종목도 오늘 제가 볼 때는 고점 매도가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이 이 선행스팬원이 상승을 계속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선행스팬원이 상승에 브레이크가 듣는 날입니다. 선행스팬원이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늘부터는 선행스팬원이 횡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지 선행스팬원이 상승할 때 주가가 상승하고 선행스팬원이 상승하지 못하면 주가가 상승 못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일단 주가를 고점 매도하는 그런 분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요즘에는 보면 양봉장대나 갭 상승 이후에 주가 사면 꼭 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일 겁니다. 갭 상승하면은 제가 볼 때는 고점 매도가 가장 현명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주가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들 원래는 하나만 주식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리는 그런 가운데인데 주가가 뜨더라도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주가가 뜨더라도 우리 편이 아니고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에 지금 모멘텀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이 오랜만에 뭐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지금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오래 갈 그런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RSI 자체가 지금 계속 50 이하에 있습니다. RSI가 50 이하에 있고 PVT가 50 이상에 있는데 지금 장 자체가 상승의 모멘텀은 분명히 적은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장 자체 지금 양봉장 때나 갭 상승 때는 주식 사면은 분명히 일단 물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간 하여튼 조심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오늘 추격 매수 불가고 29일 매수인 종목을 고점에 매도하는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고점 매도 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표님, 에너지 4인방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2인방 장비 관련주, 오늘 좀 신규 매수는 자제하는 게 일단은 가장 좋겠네요. 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네. 어제 디스플레이 2인방이 선도로 나갔었죠. 디스플레이 2인방 주식들이 어제 이제 1등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디스플레이주 다 안 된다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디스플레이주는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된다 했는데 신문에서 또 오늘 디스플레이주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주식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일단 오늘 눌림목을 줄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주식들은 갖고 있는 분들 계속 밀리는 그 상승의 뭐 요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주는 뭐 중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고점에서 지금 장 자체가 가더라도 쉬어 가는 게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고점 팔았다 다시 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60일 이평이 워낙 좋습니다. 60일 이평이 워낙 좋은 모양이거든요. 특히 LG 디플 같은 거는 60일 이평이 거의 막 환상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그렇습니다. 60일 이평이 워낙 좋습니다. 예, 60일 이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도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유하셔도 되고 요즘에 장 자체가 이제 오락가락하게 되면 치고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장비 부품 이제 그 장비 부품 4인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거의 뭐 한 20%씩 LS 산전 거의 20% 이상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같은 주식도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거의 한 5% 올랐습니다. 그럼 그 대신 이제 삼성전기가 제가 추천하고 빠졌어요. 빠지진 않았는데 이제 그 LED 분사 때문에 했는데 삼성전기가 어제 1등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저점 사는 모양이 될 것 같고요. 삼성테크윈 요 종목은 아직 제일 제가 이제 이 에너지 장비 부품 4인방 추천한 종목 중에 제일 지금 시세가 안 나는데 60일 이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테크윈도 물론 이제 요 고점에서 그날 한번 매도를 제가 줬습니다만은 그때 못 파신 분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이 장비 부품 4인방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1등 주식 못 살 바에는 꼭 사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에너지 이제 부품 4인방 이제 한국전력이 대장주인데 지금 일단 조금 쉬어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 쉬어가는데 지금 오늘 한국전력을 60일 이평 타이면 이점 저점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보시면 한전 기술이 어제 플러스를 또 냈단 말이에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대우 이제 현대 두산중공업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에너지 4인방은 앞으로 대북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양을 보일 겁니다. 에너지 4인방 대한부분 관련해서 대북 관련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에너지 4인방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전 세계 미국도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다가 이제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을 여러분 계속 전력 관심주를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이한 거는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폭등하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는 저는 이 가격대 23,000에서 25,000원 향시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닉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솔직히 말해 좀 살려주니까 그렇지 삼성전자가 독과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가 그 회사가 자체가 좋아서 지금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과거처럼 뭐 3만원, 35,000원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무조건 1등 주식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를 끊임없이 사야 된다. 자꾸 삼성전자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지금 사도 됩니까? 묻는 분이 많은데 저는 삼성전자를 끊임없이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1차 목표를 여러분한테 이제 120만 원 줬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90만 원 이 언저리에서 이제 12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때 해봐야 일단 수익이 한 3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꼭 못 사면 여러분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저평가주 그 중에도 못 사면 2등 주식 중에 에너지 4인방이라든지 디스플레이 2인방, 장비 부품 4인방 이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운송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수익률 말하다 녹화를 지금 그 종목을 다 해놨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제 코스피 이 20개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운송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자동차 주식을 묻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중에 이제 자동차 그 많은 뻐꾸기 방송국들에서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가 사실 급락할 때 주가가 크게 빠지는데 자동차주는 저는 원래 특히 운송 부분의 자동차 부분은 저는 크게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본이 이제 대량 일본이 이제 토요타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원래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주식은 원래보다 더 좋아질 수 없다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 기존 그 있는 거는 모르지만 포트를 늘리는 거는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자동차 주식 보면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 보면 20일 이평하고 60일 이평 자체가 서서히 꺾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실적에 차트가 다 맞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주식은 원래는 상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심하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저는 조선 쪽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운송 부분은 좋죠. 왜? 지금 유류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에는 선조가 25년에서 30년 상승했는데 요즘에 20년만 되면 기름 많이 먹는 배들은 바로 도태시키고 있으면서 신주 조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TDI 지수가 바닥이지만 그 반면에 퇴출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조선업체들이 중국 조선업체들이 구조조정 들어갔고 또 기술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 조선의 또 납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조선 관련 주식도 운송 부분에 자동차 빼고 이 조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래 장은 주식은요 일단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그 외국인과 기관들 제가 누차 말했지만 사생결단식으로 이제 선물해서 돈을 벌려고 목숨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그 이 줄근 자리가 선물의 평균 가격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아래쪽으로 그렇고요. 외국인들은 하방 쪽 내려가면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상방 쪽으로 이제 기관이 돈 먹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제 개인들은 2천억 또 손절매를 쳤단 말이에요. 어제 이제 개인들이 무서워가 손절매 쳤는데 지금 사생 결단식입니다. 이 그 매물이 12월 초에 걸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사생 결단식을 어제 이제 외국인이 이기는 오전에 이기는 척하면서 오후에 이제 기관들이 땡김으로써 어제 이제 비기는 그런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장 자체가 이 선물이 한 가격대에서 거의 한 2조 가까이 이렇게 걸어놓은 모양을 보일 때는 큰 실세 절대 안 됩니다. 주가가 급락도 안 나고 급등도 안 나고 왜 그러냐면 급락 나면은 외국 기관이 손해보고 급등하면 외국인이 손해봅니다. 그래 큰 손들이 손해보는데 전에는 이제 개인 돈을 뺏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잔치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요즘 개인들이 조금 영악해졌어요 선물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물 자체를 볼 때는 큰 수익이 안 나지 않을까.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한 명은 다쳐야 되는데 한 명을 다친 후에 주가가 이제 상방이나 하방 이탈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외국인의 에너지와 그 기관의 에너지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다치지 않고 제가 볼 때 비기는 게임에서 개인 돈을 좀 터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선물을 꼭 한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장을 봤을 때는요. 공매도가 가장 문제입니다. 공매도가 가장 문제인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우리 개인들이 이제 증권시장에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공정하지 않거든요. 왜 공정하지 않냐면 증권시장에 이제 우리는 상승할 때만 먹지만 외국인들, 기관들은 개인들은 상승할 때만 주면 기관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상승 안 해도 돈을 먹거든요. 돈은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 치는 공매도 물량들이 올라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유럽 증시가 많이 상승해도 선물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봐서 우리나라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이 없을 것이다. 만약에 큰 폭의 상승이 있다면은 고점의 매도가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수요일 날 방영할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제가 올 상반기 주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적 요소, 외적 요소, 또 기술적 요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했으니까 내일 12시에 수익률을 말하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거기 저희 소견대로 상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장 자체가 하여튼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그 영국 지수가 어제 모양이 굉장히 좋은 모양을 보였습니다. 영국 지수 뭐 이런 건데 특히 그 독일 지수가 보면요 어제 장봉 장대를 냈는데 이 양봉 장대 낸 자리가 이미 전고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증시도 여러분들이 막 크게 좋게 어제 하루다 신년 그러니까 그 연말에 그
또 아시아 증시하고 미국 증시 떴는 거에 비해서 안 떴습니다. 떴는데 이제 그런 거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상해 증시다. 상해 증시가 이제 어제 쉬었는데요. 네. 상해 증시의 회복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회복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해 증시를 꼼꼼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일본 증시는 요즘에 일본 증시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증시는 못 살아납니다. 일본 증시가 지금 거의 땅굴을 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한데 일본 증시가 요즘 왜 그러냐면 일본 산업하고 우리나라 산업이 전에는 70년대 80년대에도 보완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경쟁 사회거든요. 일본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반도체, 전기전자, 모바일, 섬유 이런 부분에 우리하고 경쟁이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살아난다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고전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반면에 상해 종합 증시, 중국 증시는 우리하고 같이 일치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요. 2012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센 TV가 165.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류듯이 인류 주식만 만지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인류만이 살아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 전 세계 글로벌에서 내놨을 때 절대 뒤지지 않는 인류 종목들 최고의 종목만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원래는 개가천선 특히 잡주하고 2등 주식하는 거 빼고 1등 주식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하고요. 저는 꼭 원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 주식만 리딩하는 그런 청송촌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마음 아시죠? 저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총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이 이어집니다. 자, 오늘장 관심 갖고 매수해도 좋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샘플러스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시간이죠. 샘플러스 라인업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하신 종목 메디프론이었죠. 무려 8% 넘게 올랐는데 어제 저가 8,300원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수익이 있었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제 이제 매수가를 이제 8,300원까지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네. 가격선까지 딱 저가가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분이라면 좋은 수익 구간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러한 그 주가의 흐름은 계속 전개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제 강한 흐름 이후에 오늘 추후에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좀 보유할 것을 좀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제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목표까지 해서 그대로 그냥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매도를 한다 이런 전략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 그 매수한 기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난다면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좀 상승할 때 네.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겨가면서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그러한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는 10,000원이라고 하셨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면 좀 이익 실현하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거 갖고 오셨나요? 예,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 어제 이제 우리가 새해 첫날 첫장 열렸을 때 네. 좀 가장 또 관심이 갔던 가장 강했던 그런 업종이 바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2년도 CES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라스베가스에서 국제 가전 박람회를 하게 되죠. 네. 그러한 부분과 관련이 돼서 또 이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포트에도 편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업종에서 앞으로 또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솔더볼을 주로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 업체인데요. 솔더볼 시장 같은 경우 매년 20% 이상 시장이 좀 팽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에서 한 18%, 국내 시장에서 한 7% 이상 그런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주 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런 칩이 미세 공정화 진행이 될수록
앞으로 이제 보다 많은 솔더볼이 좀 필요할 그럴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출이라든가 실적 이런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요. 갤럭시 S3라든가 아이패드 3 이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봐도 2011년도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924억, 전년 대비해서 한 80% 이상 급증한 그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7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순이익 같은 경우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2012년도에 기대가 되는 회사고요. 이러한 독점적인 시장 기회는 당분간 또 지속이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ES 2012년도 CES 국제가전 박람회에서 삼성이나 LG 이쪽에서 AMOLED TV를 대면적 AMOLED TV를 공개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아몰레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몰레드에 대한 그런 관심이 다시 커질 전망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SMD의 AMOLED용 유기 소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ETL 소재 공급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2012년도에 실적 기대가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SMD,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A2 라인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동사의 어떤 유기 소재 공급량이 역시 증가할 전망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그러한 매출 부분, 이런 부분이 2012년도에 매출이 한 1,000억 이상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1년도에는 한 700억 정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실적 부분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고, 현재 지금 PER 같은 경우는 15배 수준 정도인데, 이렇게 보자면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에 약간 부담을 좀 느낄 수도 있지만, 추후에 이 기업의 성장성을 보자면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하고 투자 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6,500원에서 전일 종가, 요 사이에서 좀 편입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손절가는 한 25,000원 정도를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윤규 전문위원도 곧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 시간 말씀하신 관심 종목 AS 부탁드립니다. 예,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예, 네. LS 산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LS 산전 현재도 접근이 가능한 상태고요. 하지만 좀 이제 단기적인 접근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매수가는 66,000에서 65,000 그대로 보시면 되고, 손절가 6만 원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도 8만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 LS 산전 지금도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새로운 관심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앞에 전문가분이 또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역시도 이제 IT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거래소 쪽의 종목인데요. 예, 금호 전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또 이제 코스피 위주의 또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장의 또 대장 업종이 또 IT이기 때문에, 일단 금호전기, 예, 전기장 중에서도 크게 좀 오르지 않은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또 판단이 되고요. 현재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신 종목이라 판단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또한 또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또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접근하시기에 더욱더 용이하실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좀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서, 예, 포트에 많은 양을 싣지 마시고요.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해드릴 매수가는 25,300원에서 25,000원 부근인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셨을 때 한 25,300원 가량에서 예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히려 공략이 가능하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손절가는 24,300원을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입니다. 네, 금호 전기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윤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장을 앞두고 여의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개장은 30여 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증권사에서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서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내용이 납해일과 새해 첫 거래일로 바라본 투자 심리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주제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직전에 납해일과 그리고 새해 첫 거래일의 움직임은 1월 장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납해일과 새해 첫 거래일에 양호한 움직임을 보인 경우에는 코스피 1월 평균 수익률은 9.5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납해일과 새해 첫 거래일 부진한 움직임을 보인 경우에는 평균 4.04% 하락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최근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 1월 장세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 심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해일 코스피는 극심한 거래 부진 속에 강보합으로 마감했고 전일에도 보합세를 기록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새해 첫 거래일의 움직임을 통해 확인된 투자 심리를 감안할 때 당장 주식시장의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차 급락세로 돌아설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주식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도 사태의 전개 방향성을 좀 더 지켜볼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는 실적 전망과 수급 여건이 양호한 IT 업종과 같은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이와 함께 코스닥, 소형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4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낮아지고 있는 실적 모멘텀을 고려할 때 선별적인 종목 접근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IT의 경우 양호한 2011년 4분기와 2012년 실적 전망, 그리고 수급상 기관의 매수 우위, 미국 연말 소비 시즌에 이은 중국의 춘절 효과 등 실적 수급 모멘텀의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소형주와 코스닥의 경우에는 배당락 이후 프로그램 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고 연초 각종 테마주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 할 수 있어서 최근처럼 지수의 단기 방향성이 좀 모호한 상황에서는 상대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선별적인 종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로 마감하기도 했는데 어제장에서 투신의 힘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외국기관과 기관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요? 네,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네.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좀 휴장이었던 그런 국가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는 상당히 좀 한산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장중의 흐름을 보신다면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좀 심해졌었는데 일단은 오후장 들어서 좀 기관의 순매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만회가 되면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강보합세, 코스닥 시장은 1% 이상대 상승에 좀 마감을 했다는 부분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저께 합산해서 한 1,00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였는데 하이닉스나 제일모직,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포스코 같은 종목들 일단 순매수했습니다.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나 제이모즈 IT 관련주에 대해서 일단은 매수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지분 매입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지분을 외국인이 좀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에디스플레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이 지금 시장에서 2,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2,600억 정도를 IT에서만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은 매도했지만은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2,600억 순매수를 보이면서 일단은 시장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좀 많이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한 13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죠. 그러니까 지금 컨테이너 운임지수 자체는 상당히 좀 좋지는 않지만은 일단 바닥권이라는 인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한진해운에 대한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들은요. 일단 외국인 삼성전자 한 630억 정도, 그다음에 지금 OCI, LG전자, LG 디스플레이, SOE 같은 종목 일단은 순매도를 좀 보였습니다. 뭐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OCI에 대해서 매도를 좀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부정적인 요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지분 증가가 있지 않고 오히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개선세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삼성화재, 포스코 같은 종목들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제철이나 포스코, 철강주에 대해서 매도를 좀 소폭 좀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지금 불안감이 아직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규모 자체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직까지는 좀 아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정제 마진의 개선세가 확실하게 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뭐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정제 마진이 쉽게 개선되지 못한다라면 일단은 정유주의 흐름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간단하게 좀 언급드린다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다음에 안철수 연구소, 컴투스, 유비케어, 유비벨록스 같은 종목들 일단은 순매수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방향성이 그렇게 방향성이 있는 그런 매매 형태를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순매수를 좀 보여줬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기관 같은 경우는 CU메디칼, STS 반도체, 덕선화메탈, 원익 IPX,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관련주, 그러니까 IT 부품주에 대해서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시면은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수혜주를 좀 찾아보신다라면은 아직까지도 IT 부품주에 대한 상승은 좀 지속될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순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종목들을 오늘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앞서 다른 전문가님도 오늘 좀 고점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거든요. 네. 오늘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대박 전략 같은 경우는요. 네. 어저께 시장이 상당히 좀 장중에 불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선물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매도 쪽에서 막판에 매수로 좀 전환되게 한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 시장 자체, 그러니까 장중에 수급은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장 막판, 오후장으로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일단은 외국인의 매도 규모도 일단은 크지 않았던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도 일단은 그동안에 매도를 했던 투신들의 지금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매수를 좀 돌아서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형성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수급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일 오후장에 대해서 수급 흐름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외인 매도, 그다음 비차익 매도는 일단 경계해야 될 부분이겠죠.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워낙 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3조 원대 안팎이었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적은 상황에서 소폭의 매도만 나와도 아무래도 시장이 그거에 대한 충격을 상당히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3천억 가량, 3천억 이상 출회가 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프로그램 매도, 비차익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나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속되지 않고 단기적인 이슈로만 끝난다라면 지수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거 매수로 전환되는지 아니면 환율이 좀 하향 안정되는지, 그다음에 지금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좀 개선될 수 있는지만 좀 체크를 해 보신다라면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크게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 중소형주의 상승 탄력은 지속이 됐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대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는 3,3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지만 아무래도 소형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 프로그램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은 상승세는 좀 지속이 됐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좀 매집을 해 나가시는 과정이 오히려 이런 기회,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을 때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일 독일 지수가 3% 이상 3%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121선에 대해서 돌파를 하지 못했던 독일 시장 자체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강하게 지금 121선을 뚫어내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됐는데 이 흐름이 좀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같은 흐름을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겠죠.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121선을 저항으로서 지속적으로 좀 밀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될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투자 전략 자체는 일단 돌파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은 121선 근처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하시고 나서 돌파 후 안착 흐름을 보여줄 때 그때 이제 편입을 다시 하시는 전략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121선 근처에서는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좀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대형주 매집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요즘 장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매집 구간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요. 아무래도 IT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비빌 언덕이 지금 미국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유럽에서 어느 정도 조금 깎아 먹으면 그 부분을 미국에서 만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성장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택 지표가 좋아지고 아니면은 소비 지표가 좋아진다라면 건설업종이나 아니면은 IT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실질적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건설업종에 대한 영업이익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4분기의 실적을 5조 원 이상을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 네.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괜찮지만은 수급이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보신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상당히 좀 소폭 개선된 흐름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은데 수급이 아직까지 좀 돌아서고 있지 못한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자동차는 좀 더 관망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IT나 건설업종, 그다음에 지금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은행이나 그다음에 지금 증권 같은 금융업종에 대해서도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건설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건설주하면 지난 한 해 흐름이 상당히 부진했었잖아요. 네. 건설주하면은 해외 수주가 많은 그런 기업도 있고 아니면 좀 국내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건설 기업들도 있는데 네. 좀 어떤 쪽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지금 국내 건설 네. 업황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좀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공급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자체가 상승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미국 분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네. 국내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일단 해외 플랜트에 대한 그러니까 중동 수주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지금 삼성물산, 그다음에 네. 대림산업이라든지 대우건설, 그다음에 GS건설, 현대건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대형 건설사들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종목 안에서도 또한 이제 수급이 좀 다른 게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선별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 좀 관심 갖고 매수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거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한미반도체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미반도체 아무래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8%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을 상당히 좀 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 아무래도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면은 지금 매출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되어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지난주겠죠. 지난주 같은 경우 배당라 이후에 수급 자체가 일단 개선되고
개선되고 있지 못한 흐름은 상당히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지만은 지금 뭐 SK텔레콤이나 KT나 뭐 KTNG나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최근에는 흐름이 일단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 지속되지는 않고요. 언젠가가 아니라 곧 회복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주가가 좀 싼 시점에서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겠죠. 그러니까 그 장비주기 때문에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매수가 좀 지속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가 지속이 될 수 있으면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수 적기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을 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고 실적 개선이 뚜렷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흐름 보시면 일단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121선에 대한 이탈이 소폭 좀 나왔죠. 근데 이제 121선에 대한 이탈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유입됐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흐름이 일단은 거래량이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양호한 조정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평선보다는 박스권, 그러니까 6,000원이 이탈되지만 않는다라면 일단은 지지선이 좀 확보되면서 좀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100원에서 6,200원 정도 오늘 가격에 준다면은 일단 좀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은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이겠죠. 7,000원까지는 목표가를 좀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5,800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자체는 일단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시면 한 목표가 정도는 충분히 일단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반도체 수혜주가 일단은 급등을 보일 가능성. 그러니까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X 보시면 일단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런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한미 반도체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7만 원이고 매수 가능한 가격은 6,100원에서 6,200원,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각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오전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